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아닌 억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눈 뜨고 9억 원을 코베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행 가서 쓸데없이 사 먹지 않아도 되는데 비싸게 사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그리고 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아깝지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좀 상할 뿐이죠. 왜 아깝냐면요.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그런 것들은 싸가지고 가도 됩니다. 보리차라든가 정수기물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치라든가 쌀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밑반찬 등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절약한다고 해도 여행지에서 한꺼번에 바가지 음식 값으로 한 입에 다 털리긴 하지만요. 이처럼 한 번의 여행에서도 아까운 것이 많은데요. 평생 9억 원의 생돈을 뜯긴다면 정말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9억 원을 뜯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요, 공제하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이 보증료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가격의 1.5%를 뗍니다. 그 다음에 매년 0.75%의 연보증료를 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받지도 않은 보증료를 떼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미래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의 성격으로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래 갚아야 하는 연금액의 원리금보다 주택가격이 적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M1 가입자한테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상하는 기준 금액보다 더 높이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떼었던 보증료는 돌려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물론이고요. 월복리 이자액을 청구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료 원금은 물론 고금리 월복리를 평생 떼게 됩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장 상품도 만기 환급형인 경우에는 만기까지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절대로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료 이종과 고금리 월복리를 포함한 엄청난 이자까지 평생 떼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보증료하고 그 다음에 월복리 이자액은 얼마나 떼는 것일까요? 아무도 계산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히 산출해 봅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한 학자적 호기심의 발로이고요. 소비자를 위한 조그마한 노력일 뿐입니다. 우선 초기 보증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를 떼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12억 원인 경우 무려 1,800만 원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미리 공제하지 않고 평생 월복리 이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서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개시합니다. 이랬을 때 남자는 기대 연명이 23.4년이라서 24년을 받을 수 있고요. 여성은 28.2년이라서 29년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녀가 같이 사니까 여성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29년 동안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88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연령차가 2, 3년이라면 사실은 최대 32년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12억 원에 초기 보증료 1.5% 1,800만 원은 나중에 원리금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에 따라 바뀌겠죠. 코픽스 금리 2023년도 5월 13일자 기준으로 3.56% 플러스 가상금리 0.85%, 그 다음에 연보증료 0.75%를 더하다 보니까요. 총 연 5.16%의 월복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떼이는지.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초기 보증료 원리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연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29년간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무려 8,01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하더라도 6,213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억울하게 떼이는 돈의 규모를 말하고요. 그것이 8,013만 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수한다, 100세까지 산다면요, 41년 동안 주택연금을 수령했을 때 초기 보증료의 원리금은요, 무려 1억 4,863만 원이나 됩니다. 이자만 1억 3,063만 원이 되거든요. 자, 이 정도 금액이라면요, 장수하는 것은 최악이고 지옥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로 연보증료도 떼겠죠. 연보증료는요, 연 0.75% 월복리를 적용합니다. 이것은요, 매월 받는 연금액 플러스 초기 보증료 플러스 연보증료 플러스 전체 이자액에 붙는 보증 이율이 되겠습니다. 월복리가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은 또 얼마나 떼이는 것일까요? 자, 29년간 연보증료로 2억 4,428만 원을 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억울하게 떼이는 돈의 규모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100세까지 장수한다면요, 41년 동안 떼이는 연보증료는 무려 7억 5,118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보증료의 합계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연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기 보증료의 원리금은 8,063만 원이고요. 연 보증료는 2억 4,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합계는요, 토탈 3억 2,491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받지도 않고 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장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초기 보증료의 원리금은요, 무려 1억 4,863만 원이고요. 연보증료는 놀랍습니다. 7억 5,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보증료를 합계해 보면요, 거의 9억 원에 달합니다. 총 8억 9,981만 원. 이것도 또한 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으로 평생 9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감수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원리금은 자기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지도 않은 보증료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지만 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생 도대체 연금을 받으면서 얼마의 이자를 낼까요? 그동안 엄청나게 놀랐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놀라지 않겠지만 이것 또한 심각합니다. 만약 12억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다면요. 기대요명 29년 동안 총 수령 연금액은 겨우 8억 5,50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최초 주택 가격의 71.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매년 4%씩 상승한다면 29년 뒤에는요. 무려 주택은 37억 4,23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37억 원짜리 주택 가지고서 겨우 8억 5천만 원만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연 5.16% 적용 시 이자만 해도 기대 연명 동안에 무려 11억 9,713만 원이라고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수한다. 100세까지 장수한다면요. 100세까지 41년 동안 총 수령 연금액은 겨우 12억 88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최초 주택 가격의 겨우 100.73%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매년 4%씩 상승해서 41년 뒤라면요. 거의 60억에 달합니다. 59억 9,167만 원인데 59억, 60억 가지고서요. 겨우 12억만 받는다니까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코피스 금리 연 5.16% 적용 시 이자만 해도요.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따따블로 클 수도 있습니다. 30억 8,641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 폭탄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폐암으로 사망한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의 금연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담배를 많이 폈는데요.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담배가 아니라 독약입니다.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이러한 진실을 알고 나서 주택연금이 과연 우리의 노후를 편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은퇴생활 보루이자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은 절대 결사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서 평생 쓰지도 않았던 돈 9억 원을 떼이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